BMW 엔진이 30만 마일을 못 버틴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웃의 토요타 캠리보다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망설임 없이 바로 사고 싶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BMW 엔진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죠.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너무 짧으니까요. 첫 번째는 M30 일명 빅6 엔진입니다. 직렬 6기통 주철 블록, 알루미늄 헤드, 단일 오버헤드 캠과 간단한 푸시로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M30 엔진은 150마력에서 약 220마력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사용된 구동계이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합니다. 기술적인 요소가 적고 터보차저나 직분사도 없어 연식 있는 차들처럼 그런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의 누유는 리어 메인실이나 오일팬 가스켓, 실링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냉각수 누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해주세요. 이 차들은 구조가 단순하고 파이프나 호스가 적어 수리가 쉽습니다. 밸브 스템실도 마모시 오일 소모가 늘어날 수 있지만 심각하지 않습니다. 타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인 가이드도 마모될 수 있지만 보통은 주행거리가 아주 많을 때 발생합니다. 예전 카뷰레터나 연료 분사 시스템은 튜닝이 필요해 정비사가 직접 손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오래되어 부품 구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1968년부터 1994년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엔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그들이 만든 최고의 엔진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걸 왜 없애겠습니까? 30만 마일, 50만 킬로미터 이상 달릴 수 있다면 누가 이 엔진을 계속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엔진은 EI18 5 시리즈, E24 6 시리즈, ECB 5 시리즈, 그리고 29 2800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5 시리즈 초기 모델 몇 대를 직접 운전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제 정비사 친구 중 한 명이 예전에 그 차를 가지고 있었고 절대 팔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 손에서 열쇠를 뺏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 차를 좋아했죠. 고치고 관리하기도 정말 쉬웠고 계속해서 잘 달렸거든요. 다음은 진정한 전설인 M54입니다. 이 엔진은 자연흡기 직렬 6기통 엔진이에요. 이 엔진은 정말 다양한 BMW 모델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E46 300, E15 330 등 전설적인 파워트레인과 놀라운 자동차들에 들어갔죠. E39 5 시리즈도 꼭 MO260만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엔진을 탑재했었고 초기 세대의 C74와 XO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엔진은 알루미늄 블록과 헤드로 더 가볍고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직분사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났고 유지보수가 더 간단하며 신뢰성도 높았고 연료 제어는 조금 덜 정밀했습니다. 그래서 연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신뢰성이 높고 멀티포트 연료 분사 시스템 덕분에 고장 나도 쉽게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들에서는 DI는 잊으세요. 이 차가 오래가는 주된 이유는 과도한 첨단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변 밸브는 있었지만 직분사나 터보차저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 엔진들은 단순하고 신뢰성이 높아 약간의 정비만 필요했습니다. 냉각수나 가스켓, 파이프가 세면 교체하면 됐습니다. 그 외에는 훨씬 더 단순한 차였고 보닛 아래에서 자유롭게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냉각 시스템 고장이나 워터펌프, 서모스탯 등이죠. 저도 BMW에서 그런 작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노스 실이 마모되면 거친 아이들링, 저속 토크 손실, 성능 저하, 심지어 고회전에서도 타이밍이 어긋나서 흡기가 제대로 안 되고 가끔 오일 쿨러와 가스켓 누유, 아이들 컨트롤 밸브 고장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터보차저가 없어 토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XO 같은 대형체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작은 차량에 더 알맞았습니다. 3 시리즈 많아도 5 시리즈까지만 적합했습니다. 더 무거운 차량에 이 엔진을 넣으면 한계와 토크 부족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전설적인 엔진으로 모든 자동차 애호가와 특히 BMW 팬들이 좋아하는 BMW N52가 있습니다. 이 엔진은 앞서 언급한 엔진의 전신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 엔진은 3리터 직렬 6기통이며 터보나 직분사도 없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엔진은 2015년 생산되었으며 가변 밸브 타이밍, 더블 바노스, 밸브트로닉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이 덕분에 매우 효율적이고 성능이 뛰어났으며 엔진도 잘 작동해 이 크기에서는 성능 괴물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케이스 내부에 작은 흠집이나 부식, 그리고 마모로 인한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록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조합이라 항상 최상은 아니었지만 오일 관리와 좋은 냉각수 사용, 열정적인 운전으로 괜찮았습니다.
이 덕분에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었고 직렬 6기통 엔진의 밸런스로 아이들링이 매우 부드러워 25만, 30만 마일까지 성능이 좋았습니다. 차체의 진동이 적었고 엔진의 진동도 적었으며 변속기의 진동도 적었습니다. 이 엔진은 부드럽게 작동하며 기본 정비만 하면 50만 킬로미터도 거뜬했습니다. 내구성도 뛰어났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보닛 아래에 있는 플라스틱 부품들 때문에. 그게 바로 몇 가지 단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플라스틱 냉각 라인, 워터펌프, 서모스탯 부품, 라디에이터의 가장자리 등 보닛 아래에 더 많은 부품들을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듯이 플라스틱 판타스틱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냉각수 누수가 더 자주 발생하곤 했습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많아질수록요. 그런 부품들을 교체하고 넘어가면 바노스 반옷. 고장이 또 다른 잠재적인 문제였습니다. 렉서스에서도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렉서스와 토요타 역시 바노스 시스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죠. 일부 3.5리터 V6 엔진에서 가변 밸브 타이밍 유압 라인 파손 문제가 있었죠. 그게 서비스 공지였고 리콜이었나요? 알겠습니다.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계 특성일 뿐이죠. 균열, 서모스탯 하우징, 밸브 커버 가스켓 오일 누유, 하단 팬 가스켓 등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엔진은 시간이 지나면 오일이 조금씩 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열의 변화가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인트와 맞닿는 면에서 비틀림이 생기면 조기 누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워터펌프. 이건 정말 말도 마세요. 제가 정말 못 참는 몇 안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 N54에도 전기 워터펌프가 있었는데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고장나고 과열되고 하우징이 깨지고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N54는 터보차저로 인해 더 심하다는 거랍니다. 추가 열로 인해 5만, 6만, 7만 마일마다 교체해야 했어요. 이것들은 평균적으로 50% 더 오래 가긴 하지만 그래도 고장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N52는 90년대 초반에 다양한 멋진 비터보 BMW, 예를 들어 BMW E90, E91, 그리고 물론 E92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르셨다면 E65 시리즈 빼고 방금 언급한 것들은 모두 쌈 시리즈 차량입니다. M5 네온 제외입니다. M5는 S85, 즉 V10, 이 들어간 전혀 다른 엔진이지만 X3과 C4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2000년대 초중반에 나온 많은 BMW 차량들이 이 엔진의 파생형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엔진은 오래가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매우 견고했습니다. 이웃이 4기통 캠리를 타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엔진이 그 차나 다음 엔진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엔진은 정말 전설적이에요. 저도 하나 더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X535D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차는 M57 3리터 직렬 6기통 터보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었죠. 정말 놀라운 차였습니다. 이 엔진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쓰였습니다. 저희는 2009년식 X535D에 이 엔진을 장착해 매 순간을 사랑하며 탔습니다. 수명 말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엔진의 내구성이 뛰어난 이유는 단지 워즈 올해의 엔진상을 여러 번 수상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전설적인 차량이었죠. 터보차저와 커먼레일 연료 분사 시스템이 적용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이 엔진의 내구성에는 주철 블록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높은 압축비를 가진 디젤 엔진에는 주철 블록이 가장 좋습니다. 이 엔진이 오래가는 큰 이유도 바로 그 주철 블록 때문입니다. 너무 튼튼하게 만들었고 과하게 설계되었으며 무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25만, 30만 마일을 쉽게 달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엔진을 튜닝하기도 했죠. 저희도 결국 차량을 팔고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새 차주는 완전히 삭제 작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EGR, 요소수,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튜닝하려고 했죠. 그리고 나면 추가로 100에서 150파운드-피트의 토크를 더 뽑아낼 수 있고 그것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가 다 아는 스월 플랩이었는데 그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해결책이었죠. 주행거리가 늘면 인젝터 고장이 납니다. 실제로 저희도 인젝터 하나가 고장나 합선과 미스파이어가 발생해 결국 멈췄고 수리가 필요했어요. 인젝터 교체 비용은 약 $2,000로 저렴하지 않습니다. 자주 고장 나진 않지만 추운 기후에서는 글로우 플러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강력하다면 약 12만 마일 주행 시 글로우 플러그 몇 개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영하 30도, 영하 35도에서도 거침없이 잘 작동합니다. 좋은 배터리만 있으면 실제로 시동도 잘 걸립니다. 터보차저 마모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오일 교환을 소홀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타이밍 체인도 주의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정기 점검과 관련이 많으며 가장 중요한 건 자주 오일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디젤 엔진은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그 탄소가 엔진 내부에 슬러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일을 더 자주 교환해주면 터보차저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이밍 체인이나 램프 같은 부품들도 자주 정비를 해주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이런 부품들은 330D, 530D, XO, 35D7 시리즈 디젤 차량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M55 6기통 디젤 엔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수십만 마일은 거뜬히 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차를 팔았던 게 아직도 아쉽네요. 가장 신뢰할 BMW 5번째를 말하기 전에 특별히 언급할 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E36 320에 들어있던 M50 엔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엔진은 2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이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매끄러웠고 CF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그 차량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차를 정말 열심히 탔고 수십만 마일을 운전했습니다. 저는 그 차로 콘크리트와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며 매일 운전했습니다. 약간의 정비도 했고 서머스텟과 밸브 커버 가스켓을 교체한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차는 완벽했습니다. 윈도우 레귤레이터, 서머스텟, 냉각 라인 몇 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그 차는 정말 대단했고 수십만 마일을 달렸습니다. M50 엔진은 고려해볼 만합니다. 구형 E36 차량을 생각한다면 꼭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채널에서 소개한 적도 있고 여러 번 자세히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BMW는 B58 엔진이라고 불리는 엔진을 도입했습니다. 이 엔진은 3리터 직렬 6기통 엔진입니다. 트윈 스크롤 방식이죠. 맞아요. 트윈 스크롤 터보 하나로 두 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전설적인 엔진이 됐어요. 초기 세대 플라스틱, 오일 펌프에 문제가 있었으나 2019년쯤 해결됐습니다. 이 엔진들은 대단합니다. 후기 모델엔 토요타와 렉서스의 자랑 기술도 적용됐기 때문이죠. 직분사와 포트 분사 시스템이 나중에 출시된 B58 엔진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후기 모델에서는 카본 찌꺼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또한 이 엔진은 튜닝도 가능해서 6, 700마력까지도 무리 없이 뽑아낼 수 있습니다. 주로 순정 부품으로 구성된 이 엔진들은 밸브트로닉과 바노스 시스템이 적용되며 블록과 헤드는 모두 알루미늄입니다. 대부분 이 엔진을 현대 BMW 엔진 중에서 가장 전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엔진 중 하나로 꼽습니다. 사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엔진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엔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엔진입니다. F30, F32 시리즈 의 B58 엔진. 물론 340 모델이 들어갔고 자연스럽게 G 시리즈의 340과 440 모델로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540의 G30, 즉 540 모델에도 적용됐습니다. 최근 40이 포함된 차량은 대부분 B58 엔진이 탑재됩니다. 그래서 X3, X4, X5, X6, X7 등 거의 모든 모델에서 이 엔진을 찾을 수 있습니다. 40이 붙은 모든 차량, NEB58 엔진 파생형이 들어갑니다. 정말 대단한 엔진입니다. 세이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놀랍게도 토요타도 같은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타 수프라에서 볼 수 있는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거죠. B58 오일 필터 하우징에서 자주 나타나는 5가지 문제는 균열로 인한 누유와 오일 필터 붕괴 현상 등이 있습니다. 오일 교환을 너무 늦추면 터보차저 윤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1만 2천 마일마다 교환하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또한 코일팩과 점화 플러그 마모는 요즘 엔진에서 흔한 문제이며 고부하 시 밸브트로닉 액추에이터 고장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의 자연흡기 엔진들보다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냉각 시스템 문제도 아주 많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듀얼 탱크로 되어 있습니다. 냉각수가 자주 줄어든다는 불만이 있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바닥 누수나 엔진 누출 없이 냉각수가 계속 줄면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시 스모크 테스트나 정비사 점검을 받으세요. 냉각수를 너무 많이 소모해서는 안 되고 오일도 너무 많이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엔진은 정말로 가장 전설적인 엔진 중 하나로 내구성, 튜닝 가능성, 그리고 다재다능함으로 유명합니다. CF 8단 사륜 구동과 함께 탑재되었습니다. 즉 일상적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킷에 가져가서 튜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차량이며 X7과 같은 중형 또는 대형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240까지 내려가면 그건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로켓과도 같습니다. BMW의 직렬 6기통 B58 엔진은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W 엔진 중에서는 그 다음으로 좋은 엔진입니다. 아마도 S58일 수도 있는데 이 엔진은 M 시리즈 차량에 들어가는 스포츠 튜닝 버전입니다. 하지만 B58은 확실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을 선택하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2020년식 이후 모델을 추천합니다. 오일 펌프와 연료 시스템이 개선되어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B58 엔진에 적용된 열 캡슐화 기술 덕분에 냉각수 누수가 적은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전 모델이나 N54, N55 같은 이전 엔진에서 볼 수 있었던 균열이 간 피팅과 호스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해서 꼭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B58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꼭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장단점과 세부 사항까지 모두 이야기합니다. 곧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길 바랍니다. 그때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